이렇게 감기 환자가 많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감기는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면역력은 어떤 때 제일 많이 저하되냐면 면역력을 낮출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험 스트레스 엄청 나시죠. 당연히 면역력이 우린 기본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스트레스, 뭐 친구가 없어요. 뭐 라든가 아니면 누가 계속 내 몸을 만져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더 당연히 면역력이 저하될 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지금 보면 좀 상태 안 좋아 보여서 몇 시에 잤니 얘기하면 새벽 3, 4시에 잤어요. 5시에 잤어요. 뭐 이런 분들 가끔 있던데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면역력 약화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수면 시간 줄이는 거 제가 항상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수면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면역력이 저하돼서 시험 기간에 감기가 걸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평상시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음악 듣고 혼자 조용히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낮춰주거든요. 그런 거 아는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 너무 줄이지 않도록 시험 기간이라서 최소한은 줄이더라도 새벽 3, 4시에 자는 건 솔직히 너무해요. 그렇게까지 줄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만 싱가포르인가 그쪽에 있는 학자가 뇌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콤트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유전자로 결정되는 건데 인간의 뇌는 시험을 볼 때 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사형, 여기 있는 이 중간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걱정쟁이형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형의 수험생들은 도파민이라는 분해 속도가 이 걱정쟁이형보다 4배 정도 빠릅니다. 이 도파민은요,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도파민 레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요. 시험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이 막 높아지죠. 높아지다가 전사형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빠르게 낮게 만들어서 적정치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전사형들이 시험을 보면 되게 잘 봐요. 근데 걱정쟁이형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이걸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애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다가 펑 터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런 현상 있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머리가 백지장이 됐다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4배 정도 더 길게 지속되다가 시험 끝날 때쯤 겨우 안정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서 도파민 과부하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쟁이 형들은 자기 실력에 100%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없고 근데 평상시에는 또 이 걱정쟁이 형들이 도파민이 평상시에 많잖아. 긴장 레벨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고 능력이나 계획이나 결정 능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시험만 보면 망치는 애들은 대부분 걱정쟁이 형입니다. 근데 이제 관심사는 그거죠.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전사형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걱정쟁이 형이다. 나는 시험 때 내 실력의 100%를 잘 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전적으로 도파민은 걱정쟁이 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뭐 명상이나 이런 거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명상 익히는 데만 2, 3년 걸려서 그거 익힐 때쯤에는 여러분 졸업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여러분이 핵심은 쉬는 시간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시간이라고 하면
시험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험까지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 꽤 길어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시험은 50분인데 쉬는 시간이 20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50분 시험을 봅니다. 혹은 그 앞에도 사실은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데 이때 뭐 하세요? 이때 뭐 하세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주로 뭘 하냐면 답 맞추기 하시죠. 너 몇 번 뭐라고 썼어? 몇 번 뭐가 맞아? 심지어 시험 보자마자 갑자기 참고서를 꺼내고 내가 쓴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확인을 합니다. 열심히. 이거 하는데 보통 한 10분 쓰실걸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죠. 그리고 친구랑 대충 얘기하다가 다음 시간 볼 거를 꺼내놓고 살짝 봅니다. 네. 아니면 좀 더 의식이 있는 친구는 약간 생각을 했다 이러면 이때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거 하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답 맞추기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음악 듣고 하면 스트레스는 분명히 낮아집니다. 조금 심신의 안정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또 막 불안 수치가 올라가다가 펑, 펑. 그럼 또 1교시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전략, 이게 핵심인데요. 이 쉬는 시간을 시험 시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낮추지 말고요. 더 긴장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쓰잘데기 없는 이 답 맞추기를 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화장실을 빨리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거 알려준 스트레칭 간단히 하십시오. 이거 둘 다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동안 뭘 하시냐면 대화하지 마세요. 15분 동안 여러분은 시험 시간인 겁니다. 이때부터 시험 시작이야. 이미 시험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긴장을 해서 펑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 본다 생각하고 열심히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내용을 열심히 암기를 하세요. 시험 보기 직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외웠던 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긴장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를 높인 다음에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펑 터트리면 이게 느리게 분해가 될지라도 빨리 분해되는 애들이랑 실제로 분해돼서 적정화되는 시간은 비슷하겠죠. 요 시간은 비슷해요. 빨리 분해되는 애나 먼저 긴장해서 터트리면 늦게 분해되는 애나 시간이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답 맞추기라든가 음악 듣기라든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행동들, 친구와 얘기하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나는 계속 시험 시간인 것처럼 그러니까 잠깐 스트레칭하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3시간, 4시간 시험 볼 때는 힘들고요. 하루에 딱 2과목 볼 때 정도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답 맞추지 말고 정답지 나와도 어차피 친구들이 찍어서 올려줄 거잖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 끝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끝났다.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야지. 그리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이랑 먹으러 가고.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시험이 끝났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루 정도는 친구들이랑 놀고 스트레스 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에 자, 놀고 왔어요. 뭐 하셔야 되죠? 복기하셔야 합니다. 이 복기는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한 판 두고 나서요.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고 나면 졌어 이러고 가지 않아요. 절대. 이겼어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기가 놨던 수를 하나하나 같이 두면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때 이렇게 뒀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때 이렇게 뒀었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 두는 시간보다 복귀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 바둑 기사들은 다 하는 거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프로가 되려면
복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피드백이랑 똑같아요. 뭐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입 아프게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1차 집필 전에 작년 기출문제 시험지 봤잖아요. 그거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매번 바뀝니다. 물론 과목 자체는 안 바뀌니까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마다 문제 내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기출 문제는 작년 선생님들이 그대로 내지 않는 이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 이번에 1차 집필을 봤어요. 그러면 이 집필을 내신 선생님들이 그대로 3번 더 시험 문제를 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시험을 못 볼 수 있어도 나머지 3번은 무조건 잘 본다면 당연히 결과는 압도적으로 좋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 1학년 1학기 때는 학점이 되게 높은데 등급이 좋은데 등급이 점점점 떨어져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점점점 오르는데 자기주도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복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복기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복기를 학원 선생님이 해서 학원 선생님이 알아서 문제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또 이번 1차 집필은 첫 복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첫 복기는 굉장히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보다 오히려 이게 더 오래 걸려야 돼요. 자, 시험지를 펴시고 아주 쉬운 뭐 1번, 2번 이런 건 제끼더라도 맞은 문제인데 내가 100%다 알아서 맞았는지 80%만 알아서 대충 썼는데 맞은 건지 일단 구별하셔야 되고, 틀린 문제도 내가 왜 틀렸는지, 단순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이 계산 실수가 자주 보이던 계산 실수인지 두 개 완전 다르죠. 그다음에 몰라서 못 풀었는데 이게 시험 때가 아니고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왜 시험 때는 못 풀었을까? 그럼 시험 때 풀려면 내가 뭘 평상시 해야 될까? 이런 원인 분석 한 문제 한 문제 하셔야 되고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공부법을 어떻게 고칠지가 나오겠죠. 공부법 고치자. 혹은 시험 볼 때 태도, 시험 볼 때 준비할 것들 어떻게 고치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기는 피드백이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피드백 시스템이 복기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하루 저녁으로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날 보통 이제 주말일 거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시험 끝나고 주말에 노실 거면 주중에 저녁에 다 복기 끝내 놓으시고 진짜 노는 건 하루.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복기에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2차 집필 잘 보고 싶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차 집필 복기만큼 중요한 요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복기하시고 복기해서 내가 무엇을 고칠지 찾으시고 그거를 천천히 고쳐가시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시작점이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어요. 계속 올라가면 생각보다 3년이 길어서 아마 원하시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시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